안녕하세요. 스프링 테스트 어노테이션 발표를 맡게 된 남은찬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는 스프링 테스트 어노테이션 소개, 그리고 스프링 테스트 어노테이션 특징, 그리고 대표적인 어노테이션인 스프링 부트 테스트, 데이터 JPA 테스트, 웹 테스트 순서대로 알아보고 마지막 부록 살짝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먼저 스프링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환경에서 테스트 코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스프링 부트에서 제공하는 어노테이션이며 대표적으로 스프링 부트 테스트, 데이터 JPA 테스트, 웹 MVC 테스트가 있고 그 외에도 JDBC 테스트나 뭐 여러 가지 지원하는 여러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어노테이션을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왜 써야 하는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특정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환경을 개발자가 직접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테스트 어노테이션은 편리하게 이런 테스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스프링 테스트 어노테이션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띄우며 이 아래 코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스프링 컨텍스트를 띄우기 때문에 오토 와이어드나 뭐 임포트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프로퍼티 소스를 통해 프로퍼티 파일을 지정할 수 있고 목빈을 통해 특정 빈을 모킹하거나 스파이 빈을 통해 스파이된 객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인데 컨텍스트 캐싱을 지원합니다. 같은 구성의 컨텍스트를 캐싱해서 사용하며 구성이 달라지면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듭니다. 이는 매 테스트마다 컨텍스트를 만드는 비용을 줄여줍니다. 컨텍스트 캐싱을 코드로 보겠습니다. 양쪽 코드 모두 스프링 부트 테스트 어노테이션 하나만 가지며 같은 컨텍스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양쪽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주입받아서 인스턴스를 찍어 보면은 둘 다 같은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측 코드에 임포트를 추가해서 컨텍스트 구성을 다르게 가져가 보면 아래와 같이 인스턴스가 다르게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컨텍스트가 한 번 더 뜨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스프링 테스트 어노테이션은 다양하게 환경을 커스텀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풋하고 테스트 컴플리케이션 조합을 활용해 설정을 추가하는 것 방식이나 목빈을 통해 테스트에서 사용 불가능한 빈을 대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 컴플리케이션과 인풋 조합을 보겠습니다. 좌측에서 테스트 컴플리케이션을 통해 헬로 객체를 빈으로 등록하면 우측에서 주입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빈입니다. 테스트를 하다 보면 테스트 코드에서 실행시키지 못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 API와 통신하는 코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목빈을 이용해서 해당 객체를 모킹해서 사용하면 테스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드 결과를 보시면 스터빙한 결과가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프링 부트 테스트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실제 프로덕트 코드에서 사용되는 모든 빈을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띄웁니다. 실제로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어노테이션이 달린 클래스를 찾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어노테이션 중 가장 무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라미터로는 value, properties, AIGs, 클래시스 등이 있고 중요한 파라미터로는 웹 인바이러먼트가 있습니다. 웹 인바이러먼트는 네 가지 옵션이 있는데 먼저 목은 디폴트 옵션으로 실제 웹 컨테이너를 띄우지 않고 모킹한 컨테이너를 띄우며 목 MVC를 통해서 API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랜덤 포트와 디파인드 포트가 있는데 둘 다 실제 웹 컨테이너를 띄우며 랜덤 포트는 사용 가능한 랜덤 포트를 지정하고 디파인드는 지정된 포트로 띄웁니다. 노는 웹과 관련 없는 단순한 스프링 컨테이너만 띄웁니다. 랜덤 포트와 디파인드 포트는 사용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실제 톰캣으로 웹서버가 동작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통한 롤백이 지원되지 않아서 DB를 롤백시키는 코드를 추가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 MVC가 아닌 테스트 레스트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레스트 어슈어드 같은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통해 호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스프링 부트 테스트의 장점은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해서 편리하다는 점과 통합 테스트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무겁고 환경 설정에 신경 쓸 게 많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스프링 부트 테스트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슬라이스 테스트입니다. 필요한 환경만 잘라서 사용하는 테스트이고 대표적으로 데이터 JPA 테스트와 웹 MVC 테스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JPA 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JPA 환경을 구성해주는 테스트 어노테이션이며 스프링 컨텍스트 환경에서 똑같이 동작합니다. 컨테이너에는 엔티티 매니저와 JPA 레포지토리 관련된 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이 걸려 있어서 롤백을 지원하고 아까와 같이 똑같이 컨텍스트 캐싱도 지원합니다. 데이터 JPA 테스트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먼저 엔티티 매니저와 JPL 레포지토리 빈 말고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팅이나 쿼리 DS를 사용한다면 관련 설정을 별도로 추가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H2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면 추가 설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JPA 환경에서 어디팅을 코드로 보겠습니다. 자체 코드는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아서 리뷰 객체를 세이브해도 아래 널로 지키면서 어디팅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우측 코드는 임포트로 어디팅 설정을 추가해서 이렇게 어디팅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JP 환경에서 데이터 소스를 코드로 보겠습니다. 자체 코드는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은 코드로 실제 데이터 소스를 주입받아서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H2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지키는 것을 볼 수 있고, 우측 코드에서는 이 설정이 되게 중요한데, 오토 컨피그레이션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리플레이스 옵션을 논으로 설정해야 H2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저는 따로 테스트 컨테이너 환경을 설정을 해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데이터 소스를 찍어보면 제가 설정한 데이터 소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JPA 테스트는 이쯤에서 마치고 바로 웹 MVC 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웹 MVC 테스트는 API 호출부터 컨트롤러까지 테스트할 환경을 제공하는 어노테이션이며 목 컨테이너로 실행됩니다. 컨테이너에는 요청부터 컨트롤러까지의 빈들이 등록되며 목 MVC 클래스가 빈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목 MVC를 통해서 요청을 보내고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웹 MVC 타입 익스클루드 필터 코드를 까보면 빈으로 등록되는 클래스 타입을 볼 수 있는데요.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필터, 인터셉터, 컨버터, 아규먼트 리졸버 익숙한 친구들이 보이죠? 그리고 우측 코드를 보시면 컨트롤러 클래스까지 등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청부터 컨트롤러까지의 빈들을 컨텍스트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밸류나 컨트롤러스 파라미터를 통해 별도로 컨트롤러를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컨트롤러가 등록됩니다. 또 주의점이 따로 있는데요. 웹 MVC 테스트는 컨트롤러 빈들만 가지고 있고 컨트롤러가 가지는 의존성에 대한 빈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바로 노서치 빈 데피니션 입섹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빈을 통해 목객체로 대체해야 하는데요. 좌측 코드를 보면은 like 컨트롤러는 like 서비스라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려면 우측 코드처럼 목빈을 통해 like 서비스를 모킹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 부록으로 테스트 성능 향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컨텍스트 캐싱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공통 컨텍스트 환경을 이런 식으로 상속을 통해서 공유하면은 쉽게 컨텍스트 캐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고 잘 마치겠습니다.